사실은 먹는 거는요, 이미 정답이 나와 있어요. 싱싱한 재료로 가능하면 골고루 드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미 국립암연구소가 오래전에 현대인들이 하루에 먹어야 할 채소 과일을 얼마라고 얘기했죠? More than 5 dishes라고 표현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5접시를 드십시오. 여기서 한 접시라고 하는 건 부피로 8온스입니다. 240cc, 한 이만한 컵. 이걸로 5컵을 매일 먹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옛날 원시인들이 그렇게 먹었다는 얘기예요. 풀이나 뭐 이런 거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먹죠,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걸 내버려 두는 게 옳으냐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라면이 몸에 나쁘다고 말하지만 끼니를 굶는 것보다는 나은 것. 부족한 걸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가능하면 골고루 식품을 먹는 게 바람직하지만 다들 바쁘기 때문에 일일이 챙겨 먹지 못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따로 영양제 형태로 먹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게 비타민 D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타민의 왕입니다. 사람들이 C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네. 이 식품 피라미드라는 거 보여드립니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미국 사람들이 워낙 뚱뚱하고 성인병이 많으니까요. 가이드라인을 지난 1999년 만듭니다. 아래로 갈수록 많이 먹고 위로 갈수록 적게 먹고 이렇게 지침을 만드는데요. 이게 지난 2008년 미국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대학원에서 개정판을 발표합니다. 다음 항목이 추가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넣냐면요. 매일 종합 비타민제 그리고 여분의 비타민 D 이 두 가지는 영양제 형태로 foremost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어야 합니다. 라는 지침을 공식적으로 권장한답니다. 다른 비타민은 몸에서 만드나요? 못 만들죠. A 못 만듦, B 못 만듦, C 못 만들어요. D는 만드나요? 만들죠. 어떻게 만들죠? 햇볕. 네. 햇볕으로 피부에서 만듭니다. 뭘 의미하죠? 다른 비타민은 몰라도 비타민 D만큼은 너의 생존이나 너의 안녕에 워낙 중요하니까 아예 몸에서 만들 수 있도록 유전자 내 씨앗을 심어준 거예요. 햇볕 말고 음식으로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비타민 D가? 동물의 내장이에요. 동물의 간, 동물의 창자 이 안에 다량의 비타민 D가 녹아있다. 옛날 원시인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할까요? 안 부족해요. 그들은 벌거벗고 햇볕 막 뛰어다닙니다. 피부에서 막 만들어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 내장을 통째로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누가 그렇게 살죠? 그래서 오늘날 연구를 해보면 현대인들 10명 가운데 9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고 나옵니다.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20보다 낮으면 비정상입니다. 최소한 20보다 높아야 되는데 문제는 열의 9이 20보다 낮아요. 근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질병에 걸리게 돼요? 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병이 생기죠? 구루병 정답. 네. A는 야맹증, B는 각기병, C는 괴열병, D는 공부 좀 하셨네요 정말. 네, D는 구루병. 구루병이 뭐죠? 뼈가 휘어지는 거. 근데 좋은 질문이란 이유가 요새 말이에요. 유명 대학병원 신생아실에 가보면 아이들 뼈가 휘어져 나온다는 거죠. 구루병 아이들이 곧잘 나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왜? 엄마들이 몸 안에 비타민 D가 부족해요. 엄마들이 다이어트 하느라고 뭐 잘 안 먹고 햇볕 피부 미용 때문에 가리고 다 좋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피부도 중요하니까. 근데 박사님, 그 비타민 A랑 D랑 E, F, K는 체내에 축적이 되면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양제를 부정하는 분들의 비판 대상 가운데 가장 큰 게 각종 부작용을 또 거론해요. 이거 먹으면 뭐 기형아도 생기고 돌도 생기고 암세포만도 크게 하고 그게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용성 비타민은요, 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동물 실험 결과예요. 쥐를 대상으로 권장량의 10배에서 20배를 뭐 한 석 달 정도 먹이니까 기형아가 나오더라. 이게 팩트입니다. 지금 수십억
인구 가운데 이른바 지용성 비타민 뭐 A나 D를 먹고 기형아를 출산했다. 그런 케이스를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단 한 케이스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버. 없어요. 왜?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그걸 뭐 10알, 20알씩 몇 달씩 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밥을 많이 먹으면 체하죠. 네. 그렇다고 밥에 부작용이 있다 말을 합니까? 아니죠. 밥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쁜 거죠? 많이 먹은 게 나쁜 거예요. 약은 부작용이지만 이건 식품이니까 비타민 C는 전 세계 어떤 나라든 뭐 슈퍼에서 아무나 사는 거예요. 푸드니까. 푸드에 무슨 부작용이 있죠? 자, 여러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기사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피 검사를 했더니 비타민 D가 얼마예요? 22.9라고 나온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정상이 얼마라고요? 20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뭐예요? 정상이죠? 그런데 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주치의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비타민 D를 매일 먹도록 처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비타민 D를 늘 영양제 형태로 먹고 있다. 여러분들도 실천하십시오. 가능하면 혈중 농도가 30 이상 되도록 유지하십시오. 제가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 증상들이 나타나요. 뭐 눈이 떨려서 마그네슘을 먹는다든지 침침할 때가 있어서 루테인을 먹고 예전에는 종합 비타민이랑 C를 먹었다면 지금은 이제 저한테 필요한 걸 집중적으로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비타민 D를 또 더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든 거예요. 이게 서로 충돌이 날까 좀 걱정도 되고 또 그런 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신념이 뭐냐면 우리가 매 끼니마다 원래 음식으로 먹었어야 하는데 부족한 걸 먹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것들, 우리 인간이 원래 새끼 식사를 안 먹어도 되는데 나의 필요에 따라서 다량으로 농축해서 먹는 거. 어떤 뭐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뭐 심장병을 예방한다, 혈압을 떨어뜨린다, 뭐 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굳이 드실 이유가 없어요. 값만 비싸고 크게 실익이 있을까? 이런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변기수 씨는 스케줄이 어때요? 굉장히 빡빡하시죠? 많이 출연하지 않으시나요? 아, 요즘에 빡빡해서 제가 줄였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근데 와우. 뭐 아침에 뭐 일어나서 스케줄이 있는 날에는 스케줄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저녁 때는 가게를 가요. 또 네. 아내랑 가게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 한 1시쯤에 마감을 하거든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 뭐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때밖에 볼 시간이 없으니까 아하. 다시 보기로 해서 한두 편 보다 보면 한 새벽 3, 4시? 아이고. 그쯤 잠드는 것 같아요. 네. 다들 그렇게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근데 여기에 적절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가장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누가 저에게 물어봐요. 너 건강 전문 기자인데 건강에 제일 나쁜 거 한 가지가 뭐야?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과로나 스트레스를 이렇게 들들 볶이면요. 여러분 몸의 면역이 떨어집니다. 반면 염증은 확 올라가요. 네, 제가 여기 출연하느라고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요. 아니, 생전에 안 나던 뾰루지가 여기 났어요. 여기 조그맣게. 염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왜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사람들이 담배를 연상을 하죠. 이주일 씨 폐암은 서남이라는 폐암이거든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서남이라는 폐암은요. 한평생 담배 한 모금 피우지 않은 여성들에게 흔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폐암 진단받기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애지중지하던 4대 독자 외아들이 숨졌잖아요. 교통사고로. 그래 그날 이후로 이분이 턱에 수염도 안 깎고 식음을 전폐하며 살았다는 얘기죠. 그때 큰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면역이 떨어지고 암세포가 암으로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건 항상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한다. 아프리카의 얼룩말은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책이죠. 미국의 동물학자인 사폴스키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자, 얼룩말에게 위궤양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스트레스가 없다? 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룩말들이 어떻게 살죠?
풀을 뜯으면 저기 한 200~300m 근처에는 사자들이 어슬렁거리죠. 여러분 같으면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저기 사자가 있으면 편안하게 드실 수 있어요? 여기 뭐 속 쓰리고 난리가 날걸요? 근데 얼룩말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분이 얼룩말 배를 갈라 부검을 해보면 위장이 깨끗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사자한테 잡아먹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적어도 풀을 뜯는 그 시간만큼은 평화롭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유자적 밥을 먹는다. 그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연어 아시죠? 연어. 연어는 그냥 수천 킬로미터 바닷가에서 강물로 거슬러 올라오잖아요. 온몸이 그냥 상처를 입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알을 낳고 딱 죽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사폴스키 박사님이 죽기 직전에 연어죠. 배를 갈라갖고 이 배 안에 부신이라고 하는 장기가 있어요. 요걸 딱 떼고 그 다음에 꿰매갖고 다시 넣어주면 얘네들이 죽지 않고 몇 달을 더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자라는 말은 이제 액세서리, 부사장할 때 부 그런 뜻이에요. 씨는 콩팥이고 우리 좌우에 콩팥이 있잖아요. 여기에 작은 장기가 붙어 있거든요. 그게 부신입니다. 여기 붙어 있는 게 부신이에요. 네, 요 노란 게. 우리 뇌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여러분이 막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거나 상사에게 뭐 들들 볶이거나 그러면 우리 뇌에서 부신에다가 교감신경을 통해서 막 신호를 보내요. 와, 지금 사자가 쫓아오고 있다. 너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은 이 부신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막 분비해요. 그러면 이 호르몬 때문에 혈압, 혈당 올라가고 근육으로 피를 보내고 막 숨도 거칠게 쉬고 그래서 내가 짧은 시간 안에 큰 힘을 발휘해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잠깐 그럴 때는 이게 도움이 되는데요. 늘 이렇게 살면 저 부신이 탈진에 빠진다. 지치는 거예요. 피곤한 거죠. 예, 그냥 축축 늘어집니다. 맞아. 예, 늘 무기력하고 나른하고 왜 현대인들이 필요하냐? 이 부신이 지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팅팅 붓다가 나중에는 그냥 넉아웃되고 병에 걸리고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이 피로는요, 우리 이 민족의 역사도 바꾸어 놓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얄타 회담 기억나시나요? 네, 38선이 만들어진 계기가 됐죠. 그때 소련의 스탈린이 미국의 루스벨트를 얄타로 초대를 했습니다. 흑해 연안의 작은 휴양 도시 아닌가요? 지구 반대편까지 루스벨트가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날아온 거예요. 시차 때문에 그냥 만시창이가 되고 뭐 부신도 팅팅 부어 있고 굉장히 피곤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당시 소련이 뭐 일본과 전쟁에서 크게 기여한 바도 없는데 그냥 공짜로 38선 이북을 전병하게 된 겁니다. 그때 루스벨트가 좋은 컨디션으로 회담에 임했다면 그렇게 터무니없이 양보하지 않았을 거다, 소련에. 이것이 많은 역사학자들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루스벨트의 피로가 우리가 분단 국가가 된 원인 중 하나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좋은 컨디션으로 살 수 있을까? 부신을 다스려야 돼요. 쉴 때는 완전히 쉬어야 돼요. 그래서 부신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하나도 안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할 때는 분비가 제로. 그러다가 여러분이 뭔가 위기가 생기면 뭐 직장에서 큰 일을 해야 되고 시험 문제 풀어야 되고 스트레스 상황 때는 코티솔이 쭉 나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낮게 휴식 때 유지되다가 분비될 때는 크게 분비가 돼야만 내가 일을 할 때는 큰 힘을 발휘해서 피로를 모르고 왕성하게 일을 한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뚝 떨어지고 또 이렇게 쭉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쉬어야 돼요. 그래야만 부신을 달랠 수 있다. 어떻게 쉬느냐? 여러분이 편안한 걸 해야죠. 그냥 막연하게 빈둥거리고 늘어져 있고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휴식은 상당히 적극적인 휴식을 취해야 한다. 잘 계획된.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부신을 달래고 왕성하게 피로를 이기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집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쉬고 있는 것보다 네. TV를 보고 있는 시간이 되게 편안하고 좋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 엄마가 항상 좀 TV 보지 말고 그냥 좀 쉬어라 그러는데 저한테는 그 TV 보는 시간이 저한테는 휴식인 거죠. 네, 저는 그 본인이 제일 행복한 걸 해야죠. 네,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복함이라고 하는 건요, 자극적인 쾌락은 아닙니다. 도박을 할 때 내가 원하는 패가 딱 뜨면 짜릿하잖아요. 뭐 이런 거는 안 좋은 쾌락입니다. 그렇게 쉬면 안 되고요. 희로애락의 마지막 락, 즐거울 락. 이거는 이완형 쾌락이죠.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맛있는 밥을 먹고 나면 편안하고 졸리잖아요. 그 엄마 옆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엄마가 뭐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면 졸리잖아요. 그런 느낌을 자주 경험하는 게 이 부신을 달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가은 씨가 말씀하신 TV 보는 게 그냥 자극적이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면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